자, 오늘은 이제 3차시 교과서 14에서 1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직선 운동에 대해서 다룰 텐데, 직선 운동 중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간단한 등속 직선 운동하고 그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배울 겁니다. 뭐 교과서마다 책마다 읽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저는 세로축을 먼저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혹은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혹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 혹은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인데 이 세 번째 그래프는 교과서에 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변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위치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위치.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위치 시간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이 크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변인데 처음 위치가 0이면 결국에 나중 위치가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서 보통 요렇게 쓸 때도 있고 요렇게 쓸 때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위치를 꼭 0으로 안 잡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고요. 자, 등속도 운동부터 먼저 다룰 텐데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입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0으로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을 0초로 잡을 거고요. 굳이 처음을 1초나 2초로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가속도는 0인 거 알고 있고 초기 속도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위치는 그냥 0으로 잡았어요. 이게 뭐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는 전제 조건을 알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 t초가 흐른 임의의 순간 나중에도 가속도가 0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속도가 안 변하니까 속도가 v0로 일정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계산해봐야 되는 모르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요거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수업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거 왼쪽은 준비 운동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더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자, 우선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교과서에 잘 없는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그래프 그렸는데 좀 이상하죠. 계속 0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기울기하고 면적이에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기울기하고 면적을 항상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이거든요.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니까 보통 시간 변화량을 줄여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인데 요거 물리학에서 정의 안 내리죠. 가속도까지만 알면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분의 가속도의 변화량은 딱히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면적은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곱하는 건데요. 이때 가속도는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벌써 한숨 쉬노. 아직 한숨 쉴 타이밍은 아닌데. 자, 그럼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거기다 시간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 변화량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생략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속도 정보가 여기는 안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0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V0죠. T초일 때도 속도가 V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요 그래프에 대해서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해 볼게요. 0에서 T초까지 면적 얼마입니까? 0이죠. 자,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은 0이 처음이고 T가 나중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하면 돼요. 근데 T초일 때 속도가 V0고요. 0초일 때 속도도 V0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상황에 맞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알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그래도 그냥 이 그래프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고 해석해 본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그래프로 가볼게요. 이번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릴 수 있죠.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V0로 쭉 그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기울기하고 면적이 다 의미를 가져요.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얼마 뭡니까 이게? 가속도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고요. 면적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속도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얘는 시간분의 뭐죠?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뭐가 되죠? 위치 변화량. 잠깐만, 이거 왜 이러나? 자,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위치에 대한 정보는 이 그래프에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데, 자,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임의로 잡아놨어요. 0이죠. 그다음 T초일 때 위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의 의미는 0에서 T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 돼요. 곧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에서 T초까지의 면적 구해볼까요? V0T죠. 요 면적. 그래서 좌변은 V0T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이니까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하는 거예요. 그럼 T초일 때 위치가 얼마죠? S입니다. 0초일 때 위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는 등속 직선 운동의 공식이 나옵니다. S는 VT죠. S는 V0T. 그래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0에서 T초가 아니고 1초에서 3초까지의 면적을 구했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3초일 때 위치 빼기 1초일 때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기울기는 저 봅시다.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근데 이 경우에 기울기는 얼마예요? 0이죠. 가속도 우리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0이죠.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없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하고 면적이 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의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예, 속도가 됩니다. 면적은 의미가 없죠. 예, 변이 곱하기 시간이란 물리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S는 모르는 값이죠. 그럼 기울기 구해 보면 T분의 S가 되죠. 좀 더 과정을 세세하게 얘기하면 T 빼기 0분의 S 빼기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 V0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뭐 S는 V0T라는 것을 뭐 얻어낼 수 있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요 초록색 박스에 있는 요 의미들 있죠. 요 의미는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든 아니면 다른 운동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그대로 쓰면 사실 됩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어떤 걸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운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그냥 가만히 놓은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V제로라는 속도로 던진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그 순간 던진 순간을 0초로 잡고요. 그때 가속도를 A, 사실 그럼 9.8m/s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던진 속도도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때 위치를 0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연직 아랫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ma 꼴 mg라는 걸 알기 때문에 a가 g로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하고 위치는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바로 당장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리죠? 예. 졸릴 때 빨리 확 나가야 되겠네. 그래야 유튜브로 다시 보겠죠.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자,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오른쪽, 왼쪽 슬쩍 보고 뺏겨 쓰면 됩니다. 자, 면적이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죠.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속도 정보가 이 그래프에는 없죠? 네. 없는데 여기다가 슬쩍 표현해 볼게요. 자, 0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V0죠. T초일 때 속도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예, V입니다. 그러면 면적을 구하는데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AT가 되죠.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이니까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에서 2초 사이의 면적을 구했다면 2초일 때 속도 빼기 1초일 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행을 했다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 여기 하나 나오죠. V는 V0 플러스 AT 라는 식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문제로 나오면 보통 이렇게 면적으로 속도 변화량을 구하면 뭔가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울기는 의미가 없죠.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은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0초일 때 V0로 던졌잖아요.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 거의 90% 이상 풀이 방법은 문제 상황에 맞는 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다 물어보는 것들이 구해지는 이런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하고 면적은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어떤 의미를 가지죠?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속도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그러면 면적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에다가 시간 곱하는 거예요. 뭐가 되죠?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 정보 이 그래프에는 안 나타나니까 여기다 미리 적어 볼게요. 위치 정보가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0으로 잡았죠? T초일 때 위치는 S로 모르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기울기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대로 구해볼게요. 요것분에 요거 하면 기울기가 되죠. 자, 요거는 T 빼기 0입니다. T 빼기 0. 그다음 요거는 V 빼기 V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V는 우리가 아는 값이다 모르는 값이다? 모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V 빼기 V0 나누기 T 빼기 0 그냥 T라고 적을게요. 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대로 살려볼까요? T 빼기 0은
가속도 A,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MA는 mg에서 A가 g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V0는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전제 조건이었죠. t는 우리가 알고 싶은 임의의 시간 t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식은 이미 위에서 구한 거네요, 그죠? V는 V0 플러스 AT를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위치 변화량인데 요 면적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이냐? 0에서 t까지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얘는 위치 변화량인데 0에서 t까지의 면적이니까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이 좀 더 구하기 쉬우니까 우변부터 먼저 적을게요. 좌변은 좀 길어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게 등호를 썼습니다. 그러면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할 거기 때문에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s는요 결국에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 변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해요. 이동거리 아닙니다. 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로 이동거리가 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연지 위로 던진 경우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s 구하면 이건 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동거리 구하려면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면적 구해 볼게요. 면적 구하는데 면적 구할 때는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나눠 갖고 밑에 있는 직사각형 면적하고 위에는 삼각형 면적 이렇게 구하죠. 자, 밑에 있는 직사각형 면적은 쉽죠? 예, V0 T입니다. 요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삼각형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삼각형이 앞에 2분의 1 붙죠? 네. 2분의 1 붙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t예요. 근데 높이가 v 빼기 v0죠. 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v 빼기 v0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각형 면적이에요, 위에.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넣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v0t하고 2분의 1 v 빼기 v0t가 들어가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좌변에도 우리가 모르는 v가 있고요. 우변에도 우리가 모르는 s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방정식이 되죠. 왜냐면 모르는 게 두 개가 식 하나에 들어있으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속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요 v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구했기도 했고 위에 보면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v 모르는 값 대신에 v0 플러스 at 우리가 아는 값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v 대신에 요 v는 v0 플러스 at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죠. 우리가 모르는 값이 없어집니다. 그 아름답게도 v0가 또 날아가죠. 네, v0가 날아가고 이 괄호 안에는 at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면적은 요 사각형의 면적 v0t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변위를 구하는 곳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가 된 거고요. 만약에 1초에서 3초까지의 면적을 구했다면 3초일 때 위치 빼기 1초일 때 위치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사다리꼴 면적이 0에서 t까지의 변이잖아요. 변인데 자, 요 v하고 요 v0하고요. 요 평균값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v바라고 할게요.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 더하기 v0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제가 선을 쭉 그어 볼게요. 이렇게 선을 쭉 그어 보면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이 면적이 같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요 직사각형 면적이 곧 사다리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변위를 구할 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도 돼요. 평균 속도라는 의미 자체가 시간분의 총변입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시간분의 총변이니까 총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문제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기 풀이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자 0에서 t초까지의 평균 속도는요, 평균 속도는 이 순간의 순간 속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순간은 몇 초겠어요? 예, 2분의 t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초에서 3초 사이였다면 1 더하기 3 나누기 2에서 2초인 순간이에요. 예, 그런 순간으로 이제 그 시간 구간에서 딱 중간인 순간, 예, 그 순간의 속도가 평균 속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한 좌표를 하나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좌표를 하나 더 알게 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은 결국에 요 두 시각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팁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되면 안 되죠. 0에서 t 동안의 평균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t초일 때 속도 나누기 무조건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개의 이걸 무슨 평균이라고 그러나? 산술 평균이라고 그러나? 그냥 평균이가? 그냥 평균이 산술 평균이가? 모르겠다. 좀 있어 보이려 했는데 없어 보이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요게 결국에 0에서 t면은 0 더하기 t 나누기 2분의 t일 때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변위 구할 때 보통 이렇게 공식으로 구하거나 막 사다리꼴 면적 구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평균 속도 구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계산이 간단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위를 많이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 한번 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이고요. 이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이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죠? 일정하게 커지고요. 이때 요 정보가 나왔으면 역으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요 S를 구해야 되는, 혹은 이 정보로부터 다른 걸 구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이제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혹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랬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라는 식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S는 사실 S는이지만 빼기 0을 제가 집어넣을게요. 초기 위치를 0으로 안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S 빼기 S0라고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물리학 원에서는 그냥 초기 위치를 거의 다 0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빼기 0을 보통 생략하고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t는 A분의 V 빼기 V0 이렇게 되겠죠.
V 빼기 V0. 요거를 이제 TT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TT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왜냐면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과정이에요. 의미 없는 과정이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상가 T를 소거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 위치와 나중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하고 V 중에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이 식으로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은 위에 있는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변에 2분의 1m을 곱해 볼게요. 2분의 1m. 2분의 1m을 곱하면 여기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ma의 s에 s는 2분의 1m의 v의 제곱 빼기 2분의 1m의 v0의 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거든요. 참고로 표시해 놓을게요. 나중에 뒷부분을 배우고 나면 이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ma는 뭡니까?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 힘입니다. 그리고 이 FS는 뭐가 되느냐? 요 FS는 1이 됩니다. 힘 곱하기 거리는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1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거든요. 2분의 1 mv 제곱 알죠? 운동 에너지. 요게 결국에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F가 한 1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식이 결국에 이 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관련된 문제들 보면 시간을 안 구하거든요. 그냥 처음하고 나중에 그 결과값을 비교하는 거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해서 시간 소거하는 것보다 사실 역으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거꾸로 이제 질량을 소거한 이런 식이라는 걸로 기억을 하면 같이 외울 게 좀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부분이 요 앞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천천히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했던 내용을 지금 복습하세요. 지금 지금 복습이 되게 좀 쉽지 않으니까요. 복습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